이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의원님. 디자인과 디자인과의 그 전문직이 되시다 그랬죠? 그 디자인에 관한 전문직은 둘 명 있습니다. 두 분이에요? 뭐 전공하셨어요? 그 크게 디자인입니다. 아, 디자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 시각 디자인이요? 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전문직으로 채용한 건 아니고요. 이제 공채로 해서 구급을 직원입니다. 일반 디자인직으로 디자인직. 예, 저희 행정직 같이 일반 직종 디자인직으로 들어요. 그럼 미대를 졸업하시고 미대는 아니고요. 시각 디자인과라고 많죠. 그 미술대학에 시각 디자인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 학부 쪽. 그러니까 디자인 그 자체가 미술대학 안에 디자인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를 좀 담아놓으시긴 하셨는데 그 디자인과에서 네. 보면은 여기 뭐 공공 디자인 해가지고 공공시설물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도시공간 조성, 뭐 평택시 경관계획,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는데 과연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를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느낌을 받기가 좀 힘이 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도시 디자인을 갖다 거의 다 책임지고 있다면은 좀 뭔가가 이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성과가 좀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모르겠고 주로 뭘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시에 기존에 있는 경관을 도시경관이라 하면 네. 도시경관이라 하면은 도로라든가 그죠? 건축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면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되고요. 크게 봐갖고 저희가 이제 경관 권역이 6개가 크게 있습니다. 뭐요? 내륙 자연 경관 권역, 도시 문화 경관 권역, 도시문화. 농촌 들녘 경관 권역, 크게 이제 6개 권역이 있고요. 네네. 그럼 도시 경관 구역이요? 도시 뭐라고 그러셨어요? 조금만. 도시 쪽은 이제 내륙 경관 권역. 내륙 경관. 그럼 내륙에서 뭘 중점적으로 보고 사업을 하시는지. 그래서 크게 이제 경관 권역이 6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개의 중점 관리 구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경관을 저희가 보존하고 형성하고 관리하는 게 이제 첫째 디자인과 하는 그 제저 있는 거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예. 그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갖고 하는 사업 그런 것들이 되져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업무복에 보면은 경관계획 정비라고 지금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2년도에 이제 최초 경관 계획을 기본 계획을 이제 해놓은 거고요. 요거대로 저희가 지금 크게 우리 시 이제 경관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평택시 경관 계획 정비라 하면은 평택시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전반적인. 그럼 2억 5천 갖고 돼요? 요거는 이제 재정비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재정비는 그 뒤에 있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의원님 이게 경관법에 의해서 네. 이제 도시계획 같이 네.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5년마다 정비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평택시 경관계획이 2012년 8월경에 이게 수립이 돼서 지금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경관계획을 이제 재정비한다는 뜻인데요. 그 경관계획에 보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경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관 계획이 사실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지 않냐 이거죠. 예.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억 5천 갖고 각 그 분야별로다가 경관 계획이 수립이 될지 뭐 된다 하니까 이제 기존에 수립돼 있는 거에 요번에 네, 보완하는 거예요? 예, 보완 재정비하는 겁니다. 재정비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예를 들어보면은 그 가로 미관 같은 거, 네, 도로 미관 그런 것도 이 디자인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예. 우리가 이제 가뜩이나 평택시가 정말 이렇게 산도 없고 인야도 없고 평야지대잖아 거의. 예. 그래서 우리가 도로 그런 데도 좀 약간 그 화단식으로다가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좀 설치하자 이런 소리를 계속 주장을 하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저기 그 도시 미관팀에서 그 뭘 가지고서나 그걸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거 그런 것들이 우리 그 미관을 굉장히 저해한다라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셔요? 그리고 초반에서 설명드리면요, 그 이제 저희 시에서 그 저희 시의 전체 그 공공 시설이나 공공 공간의 시설을 할 경우에 네. 그 저희가 이제 마련해 놓은 또그 별개의 표준 디자인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종 우리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래서 공공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는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저희가 디자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긴 한데 왜 도로 이런 데는 왜 개입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도로 시설물 있는 거 전부 하고 시설물 아니라 네. 그 도로 그 뭐라 그럴까 그 거리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예? 같이 그렇게 포함해서 하고 하고 있습니다. 뭘 해요 하기는 하나도 안 하는데. 의원님 구도심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비할 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과거에 조성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 정도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해서 그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다 치지만 지금 있는 거는 이제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거나 이럴 때 그 좀 만져야 되거든요. 소장님 근데 새로 개설되는 도로도 역시 처음부터 설계를 갖다가 중앙분리대를 그냥 그 철제로다가 해버린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생긴 도로도 그냥 어느 날 보면은 하루아침 그냥 새로다가 중앙분리대를 싹 해버려. 도로폭과 관계없이. 왜냐하면은 이유를 알아봤더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시간적으로 전략도 되고 예산도 조금 덜 들어가고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뭐 도로 폭이 부족해서가 아니더라고. 그냥 뭐 경찰서에서 빨리 하라 그런다.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새로 개설된 데도 그냥 더군다나 이렇게 뭐 학교라든가 민가들 있고 막 이런 데는 조금 정서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 환경을 갖다 좀 이렇게 좀 아름답게 재정비해 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기는 데까지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지금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도로법에 보면 4차선 이상의 경우에는 50cm 이상 가운데를 두게 돼 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 50cm 정도만 두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가운데 화단이라든가 이런 조성하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제 분리대로 이제 이제 해볼 그 거고요. 하단이라는 거는요. 거기다 뭐 꽃을 심고 그런 하단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식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닌데도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해갖고 뭐 이게 도시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우리 그 간판 같은 것도 좀 재정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간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평택역 앞에 거기도 이제 그 시범 사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사실 또 이제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 일정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렇게 해야 이제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관 정비 시범 구역도 지정이 됐고 해서 하는 데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자치단체마다 그렇게 시범 거리로다가 이렇게 간판을 갖다가 정비를 해서 LED를 예쁘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지원도 있고 또 자부담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나 정비를 해놓은 데 보면은 진짜 참 깔끔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택방 아파트가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정비 사업에. 그것도 이제 공모를 해서 된 건데, 평택시도 이제 그 도심 지역부터 좀 그런 정비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련 분들랑 같이 청구. 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이 그 도시 디자인 팀에서 시각 디자인 팀인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평택시의 관공서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출장소면 출장소 이렇게 해갖고서나 이제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간판을 해놨죠. 예. 예, 여기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이런 식으로 다 해놨어요. 예. 그래갖고 일률적으로 통일을 하얀색으로 통일을 시켰더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무봉산 수련원도 그렇고. 근데 이제 통일을 뭐 의원들도 옛날에 통일을 좀 많이 색깔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좀 통일을 많이 시켜달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긴 했어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게 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관공서의 그 간판을, 그 간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글자만 이렇게 해놨는데 시각적으로 다 굉장히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하단에다 해놨어요. 하단에다. 근데 이제 특히 조금 좀 보기가 좀 그것스러운 게 안중 출장소 그 글자가 굉장히 이렇게 밑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이렇게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입구에 설치된 거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같이 이제 과거에 이제 색깔이나 글씨체 이런 걸 통일해서 이제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노후도 되고 해서 이제 정비할 때쯤 되면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의도로다가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단에다 해가지고 관공서는 저쪽에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느낌이 좀 이렇게 간판인데 어떻게 보면 그 관공서의 얼굴이거든요. 그 명칭을 해놓는데 거기는. 그래서 옛날에 문패도 보기 좋은데 딱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는 사람이 그게 아름답게 보이기보다는 조금 느낌이 좀 저는 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도 관공서인데 그죠? 그 주민의 모든 걸 갖다가 행정적인 걸 다 처리해주고 다 그러는 곳인데 간판이 밑에가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좀 잘 좀 음미해 보시면은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안쪽에서 내렸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네. 하단에 돼 있어서 이제 뭐 이쪽 고양자 쪽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이지 않는데 그쪽에서 신호대기나 할 때는 아마 이제 그 약간 밑으로 내려 보일 거예요. 네, 그 시각, 그 가시거리라는 게 너무나 좀 약간 좀 생뚱맞게 되어 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야 돼요. 그 안전출장 정비할 때 다시 좀 하는 걸로. 그러니까 거기만이 연락하도록 아니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만이 아니라 팽성복지관도 아니면 무공산 수련원은 그런 데를 조금 가자. 이건 개인적인 뭐 생각도 있지만은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균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화 이런 걸 갖다 다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 그 팽성읍 복지관 거기에도 이제 하얀색으로 전부 일률적으로 해놨어요. 근데 거기는 복잡하지가 않은 데고 이렇게 허공이거든요, 약간. 그랬을 때 하얀색이 이렇게 멀리서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도. 그랬을 때는 복잡한 데는 좀 우리가 이렇게 단색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좀 단순한 지역, 그런 지역, 농촌 지역 그런 데는 뭔가 좀 포인트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준다면은 이렇게 더 시각적으로 눈에 좀 확 들어오고 또 좀 컬러
것도 좀 들어가면은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환경에 맞게끔 해야지 전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가로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로등도 보면은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다 가면서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예, 아까 이제 과장도 답변했지만 시안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하여튼 그 협조하고 협의할 때 그 가이드라인 지켜서 통일되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게 이렇게 부서별로 최대한의 그 역량을 좀 발휘해서 그런 그 부서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경관 디자인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좀 이루어지는 것이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끔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이름은 있지만 도대체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느낌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권여연장님. 실패 이제 국도비 확보 등 재정 운영 능력 대해서 우리가 지금 택시에서 국비 신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뭐 2월부터 4월은 국비 신청 준비, 4월 말 국비 예산 신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비 내려오는 거하고 도비 내려오는 거하고 그 사전에 그 국도연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또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연도별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계속 우리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예산, 기본적인 예산 외에는 또 다른 거 있어요? 우리가 평택시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든가, 예? 시급하게 뭐 평택항, 뭐 항에 대한 뭐 여객터미널이라든가 뭐 이런 국비를 신청해서 좀 따로 따올 수 있는 그런 여력 같은 거 우리가 신청하고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비하고 도비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 특별한 수요로 인해서 그렇죠. 예, 요청도 하고 예,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뭐 국도비 보고에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 이렇게 저희가 일상적으로 오는 것은 뭐 별도로 이렇게 챙기는 것보다는 그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의 특별한 수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리고 또 도의원님들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사전에 그 자료도 제공하고 또 요청도 하고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 충분한 답변 자료를 못 내는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못 내는 건지 이런 것들이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수입 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7조 정도는 국비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로 국비로 가져가면은 어느 정도의 예산은 우리 시부다가 예산을 줄여서 도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국비를 벌어서 국가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가 피해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도 안 좋지, 비싼 먼지가 있지, 무슨 뭐 모든 문제, 도로 과정 같은 게 다 그런 것들에 역할 분담을 해 주어서 국비가 생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얘기해서 요구 조건을 받아내야죠. 맨날 그냥 뭐 강건너 불구경입니까? 이런 역할을 좀 우리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도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한번 갖는다가 책임의식을 줘야 돼요. 우리도 같이. 근데 뭐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그냥 그렇게 하니까는 그냥 무식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래요? 답변도 가져오면 물론 올리겠지. 관심도 없이. 국도비 내는 건 누구 못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개발하고 우리가 인적 자원 좋은 것도 많잖아. 좋은 것도 많잖아요. 여기 우선 국회의원님들 계시고 이 중앙에는 저기도 있잖아요. 또 뭐 유치성 씨, 뭐 저기 유일호 경제부 장관인가 누구 장관도 있고 있는 거 활용을 해야죠.
그런 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일부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의원님 해주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PTC에 요구사항이 많아요. 삼성전자 유치 등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국가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대응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 좀 빠뜨리지 말고. 그리고 국비 내려오는 거하고 도비 내려오는 거 확보하는 거 있잖아요. 예, 목록. 예, 그거 좀 저한테 좀 하나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구분 좀 해서 좀 주세요. 국비 내려오는 거하고 도비 내려오는 거하고. 예, 이제 일상적인 사항은 좀 제외를 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 그리고 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항, 예. 이런 요구 사항 같은 것도 예. 있는 것 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죠. 저도 물론 위에다가 얘기할 테니까 얘기해서 좀 이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부에서 정치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은 요구 조건을 할 테니까 힘을 합쳐서 내려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디자인과 이제 정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디자인과는 우리 평택시 전체 경관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도 있고 중장기 계획도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런 쪽으로 맞춰 나간다 그래가지고 업무 협조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각 부서마다 이렇게 업무 협조한 게 있어요?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 디자인이나 경관 관련 있는 거는 모두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경관 디자인과에서는 좀 다르게 좀 마인드가 좀 새롭게 좀 개발돼서 이렇게 주입될 수 있는 거 도로 사업하나 뭐 이 건설 사업소나 이런데 사업을 벌이는 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적극 참여해가지고 이런 사안은 이 도로를 일반적으로 도로를 내도 이건 진짜 우리 도시 경관에는 좀 저해 요소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탈피해서 아까 같이 그 가로수를 만든다든가 예? 안전한 뭐 꼭 그냥 철제도 해는 아까 얘기한 철제보다는 나무로다가도 방패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의안 제시를 해서 이렇게 검토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도시가 부도심에서 지금 신도시로 좀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부도심권도 살려주셔야 돼요. 부도심에서 상가가 활성화되는데도 맨날 도로 포장에만 시커먼 그 아스팔트라고 그래요? 아스팔트만 해. 근데 부도심에 살릴 수 있게끔 떠나지 않게끔 하려면은 그 아스팔트, 그 까만 아스팔트 하는 사업보다는 조금 투자해서 칼라 아스팔트 깔아주면은 여기가 그래도 좀 상가가 살 수 있겠구나. 여기 상가인가 보다. 이런 것도 좀 개발해서 좀 그렇게 정책적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범죄 예방 환경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재 일부 지역은 저희가 하는 곳 그렇죠. 뭔가 바뀌어서 여기는 뭔가 이상하다.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칼로 아스팔트니까 여기가 뭔가 좀 새로운 거다. 이게 사람 인식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곳. 맨날 그냥 우리는 그냥 의무적으로 까만 그 아스팔트만 깔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탈바꿈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주의 안목을 봐서 그러면 칼로 아스팔트 깔아주면 도심이 형성되겠구나. 부도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칼라 아스톤 때문에도 성장이 바뀌어요. 그런 걸 도시 디자인께서 미리 짐작하고 그 건설 사업소에다 요청을 해서 깔 때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 그 가로등도 그렇고 음침한데 이런 걸 개발해서 이런 걸 좀 각 부서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시사항이라고 하나? 이런 걸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좀 업무 협조가 잘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미성 부장님. 국도비 확보 재정 운영 능력 얘기가 있는데요. 이 국도비를 받아오려면 우리 시가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하려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이제 뭐 설명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중앙부처하고 그 뭐 협력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정말 그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따져서 반영이 이제 되는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의 문제는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제 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도의원을 통해서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외부에서 얘기는 시가 이 도의원들하고는 전혀 이렇게 공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도의원들은 뭘 해주고 싶은데 시에서는 그걸 받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거든요. 아니, 도의원들이 예산을 갖다가 통째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시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아니면 또는 그 도의원들하고 전혀 이렇게 이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곤란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한 뭐 1, 2억 주고서 한 1, 200 이렇게 시가 투자해야 되는 거, 이런 건 사실 좀 검토가 필요해요. 그건 돈이만 내려주고 결국은 생색내기식으로 하는 건 저는 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정말 국회의원, 도의원과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되는 건지, 이건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저희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는 게 뭐 특별 조정교 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특별 조정교 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가 끝나고 보상이 끝나고 이제 공사비에 대해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그 제한 조건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사업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이 이제 그런 기준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뭐 예산을 갖다가 도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신다거나 그러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기적으로 또 의원님들께 그 자료 제공도 해드리고 더 아니, 재밌게. 그런데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청소년 이제 그 시설, 이것도 여러 차례 이제 제가 들었는데 시에서 이거를 좀 사업 계획을 잘 해서 좀 협의를 하면 한 30억 정도는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야말로 우리 시는 청소년 시설이 정말 태부족한데 도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겠다는데 불구하고 시가 이런 걸 안 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같이 협의해서 정말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여부를 좀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제가 듣는 얘기만 그런 거면 다른 거는 또 어떤가. 그래서 저는 이게 누가 갖고 오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시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는 뭐 이렇게 이 사업이나 예산이 있을 때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총 역량을 발휘해서 추진해주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냄새만 풍기는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상당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일부 우리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시가 조금 더 방향을 좀 크게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예, 동의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지자체장이라든지 이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중앙부처 올라가서 얘기한다고 이게 대관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뭐 의견을 주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사업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그 현실성이 있고 정말 타당성이 있고 정말 이 사업만큼 평택에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일단 설득력이 이제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거기에다가 역할을 해주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뭐 대두고만 안 대두고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할 때 이런 사업들이 제때에 예산이 반영되고 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한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혹시나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좀 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데 좀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시설 그걸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우리 저 염동식 의원님은 그 얘기를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잘 아시지만 국도비를 받는 것은 토지 보상비는 못 주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할 때에 토지를 이제 우리가 확보하면 그런 예산을 건축비를 이제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 토지를 우리가 살려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초기 단계에 좀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에 따라서 오는 거 지난번 이제 본 예산에 이제 없었잖아요. 이번 추경에 들어옵니까? 예, 특별법에 따른 것은 저기 일부가 예, 일회 추경에 예,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예, 저도 정확한 규모는 저기인데 약 제가 듣기로는 150억 정도라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요. 항상 이제 1년에 받는 게 한 700억에서 한 8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또 나눠줘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대부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그 국방부로부터 받는 게 1조 1,102억 원인데 저희가 이제 방음 사업비 빼고 일부 이제 사업비가 이제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는 그러면 예. 금년에 우리가 특별 회계로 특별 사업비로 받아야 될 게 어느 정도입니까? 예상해서 말씀하시면 약 한 1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내년이라든지 이때 이제 방음 사업비라든지 그리고 조정형 사업비 부분 이거 추가로 이제 사업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기지 주변에 따라서 오는 거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됐고.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이제 바꿔서 하는 거. 그 세 가지가 예, 맞습니다. 예, 예술의 전당, 평화예술의 전당, 그리고 이화삼계관도로, 네, 그리고 서부복지센터 이거잖아요. 예, 그게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의 각각의 사업의 추진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예산 그 전용이라 해나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이화삼계관도는 기재부 예타를 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평화예술의 전당 어떻게 되는지 이걸. 평화예술의 전당 제가 네. 평화예술의 전당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2월 28일 날 KDI에서 예타 심의 중인데 KDI고 문체부, 기획재정부 저희가 같이 이제 최종 보고회를 가졌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최종 보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최종 보고가 나오면은 저희가 금년도 말부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저희가 실시 설계를 들어갈 계획으로 저희가 그러면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건 언제쯤입니까? 예산 이게 이제 예타가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 예산을 저희가 받을 계획을 그러면 이화삼계관도로는 어떻게 돼요? 그 지난번에 예타해서 1월 달에 발표한다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예,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제가 진행 사항은 뭐 저도 스크린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 그거 두 가지 예, 서부복지센터하고 예. 이화삼계관도로 지금 저 예술의 전당은 뭐 우리 저 차상동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는 잠시 있다가 이제 쉴 때 그때 좀 하게 다시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관광 사업으로 해서 평택구 관광단지에 이제 600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가령 시가 지난번에 이제 대안으로 냈던 것도 83만 평이 안 되면 기존 21만 평을 한다. 근데 그 하는 것도 이제 평택시가 갖고 있는 단지 내에 갖고 있는 이제 재산 이거를 토대로 또 기지 주변 할 때에 관광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걸 뭐 소리터 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서 나머지가 한 600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뭐 이화삼계관도로 그리고 복지타운 이런 데로 이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 그렇기 그럼 말이 때문에 안 되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없는 거네요? 이제 600억이에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 이제 우리 식당 826억 정도 한 75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소리터 짓고 남은 돈이 그쪽에 이제 배정된 그게 한 600억 정도. 6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면 그 정원을 저희가 끌어들여서 이제 한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참 그러니까 쉽게 그거를 하긴 했어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게 나머지 3개로 돌리는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 신성장에서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소장님은 예전에 신성장 전략국장을 하셨으니까 당시에 83만 평이 안 되면 21만 평을 할 때에 평택시가 갖고 있는 이제 토지 등 해서 재산을 750억 정도 그리고 기주변에 따라서 600억 정도의 예산을 이제 포함해서 1,350억을 가지고 도시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600억이 예를 들어서 아니, 그쪽으로 그거는 갔으면 안 아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확인해서 그것도 예. 있다가 그거는 281억에서 저기 그 문화권 평화원에 투입하려는 281억을 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좀 알려주고요. 그리고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3개를 이제 돌리는 데에 모산골 평화예술연당이 900 몇십억이고 서울복지센터가 205억 그리고 2와 3기가 돼서 383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3개의 이제 예산에가고 그리고 어떤 게 그거를 돌린 건지도 좀 같이 좀 한번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업무가 그 신성장 수원이라 저희가 좀 파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국도시의원 간다면 뭐 이미 뭐 안 했는데 오래돼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건 뭐 국회의원님들 일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또 일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당정협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흐지부지 됐는데 그나마 당정협의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이 당이 또 중간에 새로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 당 당정협의와 저 당 당정협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은 이제 다당 구도에서 시가 좀 명확한 입장은 있어야 돼요. 그동안은 이제 당정협의라는 걸 통해서 국도시의원 간다면 안 했으니까. 근데 당정협의에도 사실상 하기가 쉽지 않게 됐어요. 국회의원께서 두 분이 한 분은 이쪽, 한 분은 이쪽. 도의원도 2명은 이쪽, 2명은 이쪽. 그리고 시의원도 이제 또 다당 구도에서 4당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당정이라는 것은 시장이 함께한 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그림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예 그러면 당정협의고 뭐고 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그걸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이 집행부와 이제 시의회와 이제 간담회를 이 시의회에서 하는 그런 거 말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예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뭐 국도비 확보라든지 현안사항 추진이라든지 해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간에 뭐 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협조, 업무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뭐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같이 시하고 참여하는 그 뭐 당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 합동으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합동으로 같이 하는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 실제는 안 하고 있어요. 벌써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했던 것은 1년도 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국도시의원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민선 6기에 처음에 한번 했고요. 그 뒤부터는 당정협의로 바뀌어서 이제 새누리당만 이렇게 하게 됐고 더 뭐 좀 그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제 빠져 있는 상태고 근데 그것도 당정협의도 쉽지 않아진 거죠. 이제 또 거기서 또 당이 하나 생기면서 국회의원도 나눠지고 도의원도 나눠지고 시의원도 또 나눠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의회와 평택시 집행부하고는 이제 뭐 간담회를 시의회에서 하는 이런 간담회 말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좀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그 소통이라고 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시의원하고 또는 뭐 부소장님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저녁 때 밥 한 끼 먹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건 소통이 아니고요. 그냥
이 밥 한 끼 먹는 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또 이 대안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뭐 혹시 뭐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지금 시는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하니까 질문한 거고요. 이제 이 현재 이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갔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다당제에서 국회의원도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시는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한 보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시가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 2017년도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께서도 늘 뭐 어디 가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골든타임이 되는 것이 시장과 공무원들만 뭐 이렇게 죽으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시의회가 협조를 다 하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되는 거고 거기에 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도 거기 같은 배를 타야 되는 거지 다 각각 따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은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그런 걸 좀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혀 뭐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아까 이제 과장 답변했지만 내일은 이제 국도비 관계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혀지면 이제 기준이 나오고 그러면 네. 그 간단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틀이 잡히면 임기 끝납니다. 바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이 민선 6기는 사실상 그렇게 오랜 기간에 이 집행 기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뭐 공직자들이야 뭐 아직도 뭐 계속 있는 거니까 뭐 그건 다르지만 지금 국도시의원 간담회도 이런 간담회는 공직자들과 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법무행정 이게 지금 그 시에 이제 선임되어 있는 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나요? 그 현재 4월까지 육아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새로운 분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두 분이 그 접수를 했다고 그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접수하면 4월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계속? 예. 그럼 먼저 그 휴직돼 있는 분은 어떻게 돼요? 휴직돼 있는 분은 저기 사실상 이제 종료됐어요? 예 거의 뭐 종료된 걸로 보고요. 아니 보험 된 걸로 보면 안 되고 그분하고는 얘기가 된 건가요? 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동안 이게 공백이 예. 생겨서 실제는 우리가 고은 변호사 있지만 고은 변호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에만 해당되는 자문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 자문을 받으려면 고은 변호사들한테는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을 변호사는 좀 다른 거지만, 예. 그래서 이게 법무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시민들을 상대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어는 또 시민들이 또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백이 오래 가다 보니까 3월 달에는 아마 채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변호사는 몇 분의 변호사가 지금 하시나요? 예, 11분이 위촉돼서 예, 그 읍면하고 그 출장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당 10만 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예, 1회 나오시면 10만 그냥 원씩. 한 번 와서 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느냐 뭐 되는데 이거는 너무 좀 적다 이렇게 봐요.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씩 또 이렇게 하고 물론 있는데,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고은 변호사하고 놓고 보면 좀 차이를 뭐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 이분들이 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제대로 된 이 업무 상담을 하거나 이러려면 이게 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하루에 1시간만 회의해도 회의 수당을 10만 원 주잖아요. 올해부터.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고 놓고 따지면 이분들은 1시간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봉사라든지 이런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예. 이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하실 텐데, 예.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정착이 예. 되려면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 디자인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할게요. 여기 이제 책 있는 거 다 접어두고 우리 시가 정말 이 디자인에 관련해서 경관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지금 이게 추진하는 건 맞죠. 근데 이게 기준이 뭐고 원칙이 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가령 아까 우리 정영화 의원님도 이제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 기준과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시가 이제 이 행정에서 동일하고 이제 획일적인 원칙을 갖다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령 택지지구가 됐든 뭐 산업단지가 됐든 뭐 아니면 행정이 됐든 동일한 거냐? 그렇게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를 다 이렇게 뜯어서 할 수는 없는 거라면 앞으로 진행되는 뭐 대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걸 접목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경관을 관리하고 이제 보존하는 게 표시는 이렇게 잘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 모든 거를 잣대를 이제 경관 계획을 기본 계획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관위원회 저도 이제 경관위원이지만 그 위원들이 와서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경관에 관련해서는 기본 이 룰이나 이런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구상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해야 그때 경관위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물론 다양성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하게는 이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가령 뭐 행정에서 아까 이제 말씀대로 그 표지판 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디는 뭐 이렇게 하고 어디는 저렇게 하고 이런 거는 좀 그 엇박자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그 이 북부 쪽에 조형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이 디자인과 한 거 아닙니까? 잘 된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예술성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뭐지 이런 물음표가 있던데. 저희가 좀 규모가 좀 적다 보니까요. 적은 사유는 공간이 좀 거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가 그거요. 우리가 기왕이 할 때에 제대로 하자는 거고 그냥 마지못해 하면 사실 해놓고도 또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초에 시에서 얘기할 때에 그거보다 더 작은 규모로 왔었는데 시의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나 말하다 해서 의견을 주면서 보완된 겁니다. 업된 거예요. 그나마도.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또 부족하잖아요. 저는 기왕에 이런 상징 좋은 거를 하려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 제가 지금 그렇게 그러셨죠? 그 면적이 좁아서 적게 이렇게 했다고. 그죠? 바닥 면적이 좁다는 소리 아니에요. 거기가 복잡한 곳이니까. 네. 거기 이제 도로 부지인데요. 그러니까 도로 부지니까 네, 도로 부지 공간이 좁다 보니까. 폭이 좀.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옆으로 퍼지지를 못하게 하면 우위로 뽑게 하는 거야. 우위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이 이제 지금 연구가 안 되고 그냥 그 현실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 조각 작품을 갖다 좀 이렇게 쭉 올려서 조금 이렇게 우위로다가 이렇게 뻗어날 수 있는 그런 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한두 사람의 그런 어떤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더 진행하실 거예요? 뭐 들으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